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저서, 요즘 뭐 책방 하시면서 책들 막 소개하시잖아요.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? 네, 지금 사실 시점이 총선을 8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죠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의원들이나 공직에 있던 분들이 앞다퉈서 좀 책을 내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책을 냈는데 논란이 커지게 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.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저서를 소개를 하면서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,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잠깐만요. 뭐라고 하셨다고요? 파란 줄로 지금 돼 있네요.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,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라면서 그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,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문제가 큰 게 지금 전직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 전직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딱 금품 수수 이 혐의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지내왔던 청와대는 깨끗했다고 하니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, 단 한 건도 금품 비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기자들은 이 얘기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자료를 분명히 찾아봤을 거예요. 그럼요. 그때 사실 이 딱 말만 들어도 아니 그때 걸렸던 사람들 지금 행정관급이 아니라 비서관 수석급도 실형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썼는지,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비리가 없었다? 일단 보기만 해도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고, 누구 있었죠? 전병헌 전 수석도 정무수석도 있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요. 이것뿐만 아니라 뭐 김의겸 의원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문재인 청와대 때. 본인이 그냥 나는 받은 게 없다, 수사받은 게 없다,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렇게 수고했다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건도, 이건 좀 너무 말이 좀 그런 것이 아니냐,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. 뭐 예. 이분들만 아니라도 뭐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뭐 불러온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데도 다 청와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었고, 지금 뭐 수사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형 받은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 기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가 된 거죠, 지금. 선택적 기억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죠.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,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,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, 환경부 블랙리스트,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,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검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조차 버겁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부정부패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기를 바랍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기억, 팩트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인사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, 지금도 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줄줄이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야기보다 이 시간을 빌려서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도요, 본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윤석열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,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 정부 중에서는 관련인들의 재판으로 실형받은 케이스도 있고요. 윤석열 정부도 현 정부지만 우리 도덕적이다 자만할 게 아니라 도덕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. 어허.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.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화 이후 역사상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. 그랬다면 그 5년 만에 왜 우리가 심판당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리가 전직 대통령과 원로에게 바라는 모습이지, 이제 와서 나처럼 도덕적인 정부가 없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보고 싶진 않거든요. 저희는 여기서 또 막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하기보다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하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도덕성 앞에 자만할 수는 없다.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.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?
그러니까 너무 정치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비서관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서평에서 좀 덕담하는 덕담하는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. 근데 그 책에 아마도 이런 뭐 금품과 관련된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있었나 보죠. 그래서 그런 걸 한 줄 이제 쓴 것인데 그거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또 불러일으키고 또 이거에서 또 반박하면 또 재반박이 돼서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전직 대통령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해서 다 공격할 것이 아니라 좀 관용적이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덕담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로 봐야 된다.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예, 우리는 단 한 건도 없었어가 아니라 뭐 저희들도 열심히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 잘 했었습니다. 이분도 뭐 이런 차원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. 정확히 얘기하면 청와대 재직 시절에 금품과 관련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건 또 사실에 부합하긴 하거든요. 재직 시절에 고분은 예. 예. 그러니까 금품과 관련된 요거에 관련해서는 뭐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거로 뭐 수사받거나 처벌받는 사례는 있죠, 많이 있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. 굳이 해석하자면 예. 그 말씀드립니다. 저도 굳이 한마디 하면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